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자겸입니다. 예, 목요일 마수열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금통위 쪽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또 선물 옵션 만기가 아주 터프하게 지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7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지금 1916포인트 정도에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뭐 최근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힘드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1916, 17포인트 정도는 3분기 실적 기준에서 PBR 한 1배 수준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은 뭐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 모멘텀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는 악재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역시 지금 그리스가 유럽 시장을 다시 좀 이렇게 상당히 재정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특히 이제 유가가 60불대까지 이제 급락을 하면서 50불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못 올랐을 때 따라 못 올라간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할 때는 중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보다도 더 지금 강한 하락 파동을 좀 주고 있는데, 우리가 1900까지는 한번 좀 열어놓고 내일 시장을 대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내일 아래꼬리 정도를 잡으면 어느 정도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마수열전 라운드 1 마수 배틀, 오늘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라운드 1 주제는 중국 국적주 연일 상한가 매매할 만한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 중국 국적주들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상한가가 가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 단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중국 원양자원이라든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이동근 전문가한테 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중국 국적주 매매 좀 하십니까? 실전 매매에서? 저는 사실 오늘 이게 주제가 이거라서 지금 가지고 지금 제가 연구를 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네. 제 사실 잘 모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여쭤본 건데요. 이제 중국 국적 관련주를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중국 원양 자원이 이제 급등을 하고, 다시 이제 따라서, 사실상 이제 5월 상한가가 들어가는 9개 종목 중에서 9개 종목, 지금이 다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상당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국적주는. 실질적인 펀더멘탈에 근거를 둔 게 아니고, 개인들의 이제 수급, 이런 거에 의해서 일단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사실상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전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짚고 넘어갈 거는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중국 국적주들이 올 상한가로 들어가는 이런 지금 시장 흐름은 역시 이제 중국 상해 지수가 3,000포인트를 단숨에 지금 넘겨가면서 지금 중국 상해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뒤이어서 후광통 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중 FTA, 우리가 한번 다룬 주제입니다만, 그런 영향들도 역시 좀 묻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중국이 어저께 5포인트 넘게 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시장도 실질적으로 지금 펀더멘탈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경기 하강에 따르는 유동성적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 들어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 상해 지수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적주는 일단 추경 매수를 좀 자제하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 상해 지수를 한번 잠깐 차트를 보시면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1900포인트 이 무렵이었단 말이에요. 이 무렵에서 지금 7월 달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2100포인트 저도 뭐 이제 공방 때라든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00포인트를 상회하면 23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2300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그동안의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ECB라든지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립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장의 경종을 울려줬었는데 중국은 그러한 전초전이 없이 급작스럽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가가 지금 2,3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넘겨버리는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중국 국적주도 대응하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약간 뒤에 좀 논의할 내용인데 문장 앞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제 중국 국적주가 최근 연일 이제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 이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뭐 후광통 시행한다, 뭐 그다음 11월 달에 한다 했다가 또 조금 이제 늦어졌다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중국 국적주 상해 지수는 슬금슬금 이제 오르지 않았습니까? 올라갔었고. 네네. 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상해 지수가 최근 올해 저점부터 해서 3,000포인트까지 한 50%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네.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야, 이 정도 이제 3,000포인트 가니까 야,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라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최근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된 중국 국적주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중국 원양자원이 급등을 했었는데 상해 지수의 흐름이 조금씩 좋아져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중 FTA가 그때 이제 APEC이 중국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열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셨고 거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한중 FTA를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죠. 타결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했었고 뭐 우리가 이제 이 마스웰처 시간에서도 한중 FTA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나오면서 중국 원양자원이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촉발은 한중 FTA가 일단 저는 좀 시동을 걸어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중 FTA 효과로 해서 중국 원양자원이 한 점 상한가로 한 3방 내지 한 4방 정도 이렇게 간 시점에서 또 상해 지수가 상당히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뭐 잠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상해 지수가 저점에서 3,000포인트까지 한 50포인트 정도, 그 정도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는 이제 약간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부자개미 전문가께서 저한테 중국주 매매하시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모른다는 말은 조금 농이고요. 사실 뭐 중국 원양자원이나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오전에 12시에 종목 진단 코너에서 중국 원양자원을 저한테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점 상한가를 같은 종목은 점 상한가 가면은 유지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그 정도 투기적이니까 상한가 깨지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시는 게 맞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 원양자원이 상장이 되기 전에 중국 고섬이라든지 일부 기업들이 지금 그 그림에 보시면은 중국 고섬이 2011년 1월 달에 상장이 되면서 2달 만에 1,000억 원대 정도 분식회계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회계 규정이 우리보다는 좀 느슨합니다. 느슨하고 사실상 우리 국내 기업들도 우리가 탐방을 하지 않으면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코스닥 기업들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우리가 믿을 수가 없었고 중국 고섬 사태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실 꺼려했던 게 사실이고
저 같은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주를 갖다가 마음 놓고 추천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피해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상해 증시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중국 원양 자원이 이 급등을 하면서 최근 이제 좀 뒤늦게 또 중국 국적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원양 자원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죠. 변경이 되었고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복건성 영강현입니다. 원양업공사의 외환 송금 조치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호전이 인식되었고 또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좀 많았었는데 공매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직접적으로 지난번 뭐 셀트리온처럼 대응 조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약간 투기적인 매수세가 붙으면서 7, 8배 정도 상승하는 배경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 원양자원이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중국 원양자원이 깨어질 때까지 중국 국적주들의 투기적인 흐름은 저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앞에도 이제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역시 뭐 이제 저도 오늘 뭐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중국 국적주 저도 좀 매매를 많이 안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나왔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중국 원양자원을 봤어요. 안 볼 수가 없죠. 중국 원양자원을 봤는데 지금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지금 749억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를 냈는데 지금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적으로 봤을 때 적자가 628억이에요. 628억입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700%가 지금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도저히 저희로서는 뭐 이제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개별적인 지금 우리 이동근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런 해외 송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했다든지 이런 재료에 의해서 세력들이 끌어올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 상장 기업이 9개가 지금 있어요.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평산차업 KD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역시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이동근 전문가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지금 상장 폐지가 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장 폐지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이 감사 의견 거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이나 리스크를 얘기를 할 때 회계에 대한 투명성 지금 보면은 뭐 퍼가 막 3배, 4배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매출액이 뭐 2,500억에 영업이익이 1,500억. 이렇듯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들어가서 재고자산 평가를 하러 중국 실제로 가면 창고가 비어 있다든지, 예? 어선이 없다든지 이런 사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상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국적주 중에서 중국 상해 본토 쪽에서 상장이 돼가지고 지주회사가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혀 중국 상해에 지금 급등하고 별개의 문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아셔야 되겠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반면에 선별적으로 나중에 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회계 투명성이 강화된 기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감사 의견이 나와서 실적이 돌아선 업체라든지 이런 게 일부 있어요. 몇 종목 있는데 그런 종목 쪽으로만 단기 트레이딩은 유효하겠다. 그런 정도의 관점에서 좀 접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도 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단락 중국 국적주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할 만한가? 물론 이제 뭐 저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봐야 되고 사실 이제 투기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투기적인 접근 외에는 매매는 좀 불가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 원양자원 앞에도 이제 언급을 우리 그 부자개미 전문가께서 하셨는데요. 예, 중국 원양자원, 그 다음에 차이나 하오란,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와늘리, 차이나 그레이트, SNC 엔진그룹,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제가 이제 쭉 보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중국 원양자원을 이제 좀 실적 분석을 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홍콩 달러 기준으로 해서 해놨는데 그걸 홍콩 달러 기준을 제가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해가지고 지금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홍콩 달러가 그 1불당 141원 정도, 오늘 시세로 해서 141원 정도 됩니다. 그걸 이제 환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지금 요거는 이제 그 FM 가이드 쪽에서 나와 있는 자료고요. 매출이 168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865억 정도 돼 있고요. 근데 이제 2014년 2분기까지 해서 보면은 누적이 매출이 보면은 95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어떻게 된 건지 좀 해석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12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것까지만 지금 이제 2분기까지만 계산된 게 여러분들이 이제 HTS에 FM 가이드 쪽에서 올라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기는 제가 이제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서 이번 3분기 실적한 걸 홍콩 달러, HKD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콩 달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원화로 환산을 하니까 3분기 매출이 17억 9천만 원, 18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 손실이 30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누적이 매출이 117억에 영업 손실이 737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그 상승 원인이 한중 FTA 뭐 요건 내용이고요. 뭐 한중 FTA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뭐 중국 원양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FTA를 체결한 게 아닙니다. 포괄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의 뭐 예황규제 해제권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호재로 인식이 됐고, 공매도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호재로 인식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펀더멘탈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투기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ESR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원양어선을 운영을 하는 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불의의 사고를 당한 오룡호 같은 경우에는 트롤 어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물로 끌어가지고 명태라든지 이런 걸 이제 베링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잡는다라면은 요 한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권 태평양이라든지 요쪽 지역이죠. 이게 준학입니다. 준학. 그러니까 낚시를 달아서 딱 채집할 수 있는, 포획할 수 있는 어류를 낚는다. 그러니까 고급 어종, 상어, 그 다음에 도미, 우럭바리, 우럭이라고 하죠. 요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새치 종류, 요런 것들을 잡는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상어, 도미, 우럭바리, 요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원이 갈수록 이제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제 단가는 올라가겠죠. 단가는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고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국내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동원 참치, 동원 수산, 사조 수산, 대림 수산 뭐 이런 수산 회사들이 원양어선들이 라스팔마스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갔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쇠락의 길로 들어섰고 사실 국내 쪽에서는 많이 죽어 있습니다. 많이 죽어 있고 이제 중국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사실 이제 계속해서 고수익을 갖다가 내기에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선사 환경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차이나 하우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판지나 폐지를 갖다가 이제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248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고 14년도에 122억 정도. 그러니까 절반 기준이니까 뭐 차이나 하우랑 같은 경우에는 얼추 2013년하고 14년 정도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는 액세서리 신발 의류 쪽인데 이쪽도 이제 2014년도에 68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원양자원보다는 낮죠. 근데 완리 같은 경우는 외병용 타일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이제 실적이 2014년도 320억 정도 상반기까지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좋게 나왔고요. 차이나 그레이트도 신발 의류 쪽인데 작년도에 777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고 올해 442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SNC 엔진그룹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어를 갖다가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는 2013년도에 424억, 2014년도에 192억 정도로 해서 사실 조금 이제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소비재 쪽이라든지 건자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비교적 좀 견조하게 이렇게 실적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이제 중국 원양자원이라든지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둔화가 되고 있고 사실 제가 지금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작년도하고 이렇게 올해 실적 편차가 크게 난다라는 것은 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고민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초두에 좀 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지금 뭐 중국 상해 지수의 이제 급등에 따른 요 부분을 먼저 한번 좀 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요, 실질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뭐 PMI 지수라든지 GDP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런 측면은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의 환율 전쟁이라고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아 쪽에서 지금 삼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국, 일본, 중국인데 이 지금 세 나라의 관계를 잘 봐요. 역학관계를.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엔화 약세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엔. 그러면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원엔 환율은 우리는 그래도 지금 상당히 엔화하고 동조화 현상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안화를 보십시오. 위안화를 보게 되면 지금 강달러 엔약세 부분에서 거기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위안화는 강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엊그저께 지금 중국의 지금 11월 달 무역 수지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무역 수지는 흑자가 나왔어요. 흑자가 나왔는데 수출은 약간 늘었는데 뭡니까?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역성장적인 흑자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중국 지수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보다도 중국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은 지금 훨씬 어렵다라는 거. 이 점을 잘 명시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런 겁니다. 고공 비행을 하고 있는 이제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주식들인데 지금 요게 언제냐면 불과 이 앞달이에요. 11월 달부터 어제 기준 종가로 따져가지고 중국 원양자원이 지금 658.5%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88.7%, 차이나 아우란이 75.9%, 웨이포트가 59%, 완리가 42.6%. 지금 이렇게 동조적인 흐름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옛날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섹터별로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주하러 간다 그러면 보성 파워텍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줄줄이 막 300%, 400%, 500% 오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요런 것들은 좀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표를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동전주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메이저 수급 기관인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느냐 요 표를 보시게 되면은 물론 원양자원은 지금 약간 들어온 게 있어요. 들어온 게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저가줄의 행태라는 거는 급등 뒤에 반드시 급락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종목은 그나마 그래도 안정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왈리 같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팔아요. 개인들이 이 종목을 매집하거나 지금 어떠한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을 별로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이나 하오랑 같은 경우는 기관이 좀 사고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수급을 뒷받쳐주는 종목 요게 선별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저는 좀 다음에 종목을 초이스하는데 상당히 역점을 좀 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중국 국적주 투자 전략 혹은 투자 시 유의사항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부정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지 저는 확인을 해 보시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내가 좀 투기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뭐 어차피 뭐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뭐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투기적인 성향이 아닌 분들은 뭐 내일부터라도 접근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그나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던 왈리나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성향이 맞지 않는다면은 철저하게 모른 척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투기적입니다. 투기적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호재성 긍정적인 내용들 뭐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절대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죠. 최근 이제 급등하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상으로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투기 성향이 아니다라면은 저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1 마수 배틀은 그렇군요. 부자 개미 전문가님. 네네. 예, 제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역시 뭐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좀, 이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이제 왈리입니다. 왈리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신뢰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회계의 투명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지목을 해서 보는 게 뭐냐면, 대주주들의 행태가 상당히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KDB 산업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회계 투명성에 깊게 파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회계 투명성이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올해도 뭐 2,459억에 521억 이 정도 상당히 수익을 내고 있고 퍼가 5.1배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자재주가 뭐 7, 8월 달에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왈리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좀 눈여겨서 그 당시에도 좀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도시화율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35% 정도까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자재, 외벽, 장식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실적의 호전을 가져가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하나는 이제 차이나 하오란인데 이 종목을 보는 거는 일단 매출처가 확실해요. 여기는 이제 그 제지업체거든요.
제지업체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지 가격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여기도 이제 퍼가 한 5.1배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지금 거래처들을 보게 되면 재생 펄프라든지 백색 이런 카드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IT 쪽의 거래처는 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HP 이런 데에 주력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음료 쪽에서는 맥도날드라든지 KFC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코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데들은 상당히 신뢰성을 가지고 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한 두 종목 정도는 제가 뭐 재무제표도 준비를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거의 한 5.1배 정도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트레이딩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1에서는 이제 중국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부자개미 전문가님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나마 이제 실적이 좀 수반되는 종목들 뭐 눌림목을 좀 공략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라운드 2 마스동맹 시작을 하겠습니다.